우리 이렇게 파란색 노선 안 해주면은 너네 건폐장 없어, 차량 기지 없어.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인천시가 빡쳐가지고 야 씨, 일로 와. 강화도에다 묻어. 어? 강화도에 차량 기지 야 설치해. 우리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면서 지금 이 노선이 나온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인천 재개발 연구소입니다. 먼저 첫 소식은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산곡역에 있는 공병부대 부지 개발 사업이 당분간 중단될 예정입니다. 작년 11월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이제 선정이 됐는데요. 그 중간에 이제 차순위로 밀린 하나증권 컨소시엄이 어떤 문제를 삼았어요. 그래서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산곡역 재개발되는 곳 중에 공병부대가 이전이 되면서 복합 쇼핑몰이 들어올 거라고 이제 예상을 했던 곳인데, 그래서 이런 멋진 모습으로 개발을 할 계획이었는데요. 28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29년에서 이게 중단이 언제까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은 이제 분양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4년 1분기 인천 주요 공급 단지는 대부분 서구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검단에 많이 공급이 되고 있는데요. 미추홀구에서는 23년에 분양한 5개 단지가 모두 미달이 됐다고 해요. 좀 안타깝죠. 근데 반면에 서구에서는 뭐 19,000명, 그다음에 거의 한 8,000명 이렇게 경쟁이 치열했다고 합니다. 미추홀구는 미분양인데 검단은 몰리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제1풍경채 검단 3차가 1순위 청약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 검단 신도시 중흥 S클래스 에듀파크가 있는데 분양가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84 타입이 5억 초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왜냐하면은 이 분양가에서 일단은 발코니 더 해야 되죠. 중도금 이자. 그럼 5억 1천, 5억 2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84 타입이 인천에서도 굉장히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현재 이제 거래되고 있는 것들이 부평 지역에서는 힐스테이트 부평이 6억 9천에 거래가 됐고요. 그리고 SK뷰 해머로가 나오는 것들이 6억 중반에서 7억의 매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부평 원도심 기준으로 봐도 이 정도인데 검단 같은 경우에 신도시잖아요. 그러면 향후에는 분명히 가격이 이상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서울 접근성이 계속 좋아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정말 괜찮은 가격이죠. 그래서 이렇게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공급 가격을 보면 물론 옆에 있는 에듀파크보다는 높지만 그래도 저렴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발코니랑 중도금 이자를 더하면은 5억 4천대, 5천대 정도라고 보죠. 그 밑에 지금 호우금이라고 하잖아요. 검단에서 제일 대장인 이 3대장 아파트들이 6억에서 7억대 거래되고 있는 걸 보면은 저렴하죠. 아직 인프라가 많이 구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게 저렴합니다. 위치는 어디냐면은 여기가 이렇게 인천 1호선이 공사 중입니다. 여기가 103역이고 검단 호수공원역이 될 곳인데 여기서 도보로 7분이에요. 500m 정도 됩니다. 여기는 지금 이 지도상에는 표시가 안 되는데 약간 이렇게 강 같은 천 같은 게 이렇게 있고 커넬 형태로 예, 만들 거라고 하네요. 제 가정 청라 쪽인데요. 3억대 로또 공공 분양 나온다. 인천 신이타가 이제 신혼희망타운 다들 아시죠? 신혼희망타운 청약을 접수한다고 합니다. 청라와 루원시티 더블 생활권 거주 의무 없어.
어, 여긴데요. 24평 분양가는 3억 7,500 정도 합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거 하면은, 근데 여기는 이제 모기지가 저렴하니까 이자가 그렇게 많이 들진 않겠죠. 그러면 한 3억 9천대로 가능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로또라고 말하기에는 인근에 아파트 가격이 한 1억 이상은 차이가 나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4억 2천, 4억 3천 이렇게 거래가 됐죠. 가정동 루원 퍼스트인데 위치를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인데요. 여기 인천 가정 A2 블록 신혼희망 타운 아파트 25년 12월 입주 예정인데 음, 물론 청라 바로 옆이니까 가정 청라 가깝긴 한데 그래도 이제 여기 들어오죠. 여기 7호선 청라 연장 공사 중이 뜨고 있는데 여기 들어오면은 그래도 뭐 역세권까지 갈 수 있는 거리는 더 도보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니까 나쁘진 않습니다. 위치가. 근데 금액이 여기 루원더 퍼스트 여기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4억 2천대, 4억 3천대였는데 뭐 그래도 뭐 안전 마진이라는 게 있긴 있습니다. 공공분양이니까 좀 저렴하긴 하죠. 인천시가 드디어 이제 제물포 영종 검당구 설치가 통과되었습니다. 통과가 됐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중구가 이렇게 두 군데였는데 얘를 뚝 잘라가지고 얘는 영종구로 바뀌고요. 그리고 중구랑 동구를 합쳐서 제물포구가 됩니다. 그리고 서구도 여기를 뚝 잘라서 여기는 검당구가 되었고요. 이렇게 8구에서 9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구가 하나가 늘어났죠. 한 구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유튜버 중에 부티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이제 검당구에 대한 영상을 만드셨는데 재밌게 잘 봤거든요. 이제 검당구 사람들이 왜 계속 고통받고 있다. 끊임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 서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검당구 사람들은 팔지도 못하고 엄청 고통을 받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렇게 구가 나눠졌으니까 좀 여기 구에 맞는 정책들이 해당이 이제 앞으로 펼쳐지겠죠. 그리고 영종구도 마찬가지로 예, 중구와 함께 정책을 하기에는 영종구도 신도시 위주이기 때문에 다른 성격이 좀 달라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제물포 이 동구랑 중구는 젊은 층이 없습니다. 없다고 하기엔 젊은 층이 2030의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40까지도 비율이 좀 낮아요. 거주 인원으로 보면은 여기는 이제 뭐 제물포 르네상스, 제물포 르네상스로 해서 유정복 시장님이 정책을 많이 쏟고 있죠. 어떻게 변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지 좀 주목이 되긴 합니다. 송도에 관련된 소식이에요. 송도 롯데 바이오로직스인데 여기가 세계 바이오 플랜트를 2030년까지 만든다고 해요. 음, 지금 송도에 삼성이 있죠. 삼성 바이오가 있죠. 롯데 바이오도 송도에다가 힘을 쏟는다고 합니다. 이 GTX B가 있잖아요. 일단은 개통이 늦춰지긴 하지만 2030년에는 준공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2030년에 준공이 되면 GTX가 어떻게 되죠? 지금 송도에서 인천시청, 부평, 여기는 이제 부천 종합운동장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송도에 이제 서울에서 송도로 이사 오기 전에 출퇴근이 가능하고 이런 일자리가 계속 생기면은 이런 일자리는 사실 고급 인력이잖아요. 고급 인력이 투입되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직주 운접을 위해서 송도로 이사를 올 겁니다. 그럼 전세가나 매매가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송도에는 이런 좀 고연봉 일자리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구는 감소가 돼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인구가 감소되는데 경기랑 인천은 7만 명 유입이 됐다고 합니다. 전입이랑 전출과 같은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서 증가했다고 보고요. 경기가 4만 명, 4만 5천 명, 인천이 3만 3천 명이 유입이 됐어요. 서울이 이렇게 있고 경기가 이렇게 있고 인천이 이렇게 김포 이렇게 있고 경기 이렇게 있는데 이 유입이 뭐 상호간에 다 유입을 하겠지만 어쨌든 여기에 이 큰 덩어리의 유입이 4만 4천 명이고 인천 이 땅, 얘 경기도 땅에 비하면은 비교적 작잖아요. 인천으로는 3만 3천 명이 유입이 됐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 요인 중에 하나는 여기에 위치한 이제 검단, 뭐 청라, 그다음에 이제 송도 이런 신도시의 공급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인구 유입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의 전셋값이 다시 치솟아 오른다고 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천과 경기로 같은 가격이면 예를 들어서 5억대 전세를 찾는데 서울에 없어. 그럼 이 5억대 갈 수 있는 데는 인천에는 5억이면 그냥 거의 다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뭐 경기에도 많겠죠. 그래서 이런 전세로 이동하는 건수가 서울에 벗어난 사람의 60%는 경기도로 10% 정도는 인천으로 옮겼다고 해요. 인구의 유입이 김포에서도 올 수 있고 서울에서도 올 수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서울에서 이제 빠져나가서 인천과 경기로 온 사람을 분석했더니 10명 중에 7명이 이 수도권으로 이사를 했고 그 7명 중에 6명이 경기도로 그 중에 1명이 인천으로 왔다고 봅니다. 자, 다음은 5호선에 대한 얘기입니다. 서울 5호선 연장은 인천시 노선 검신 총연 설문 검단 사람들한테 설문조사하면은 검폐장을 유치해서라도 5호선은 인천시 노선으로 해달라. 근데 이게 인천 단독 노선안 예시라고 하는데 저도 인천 사람이지만 요건 좀 무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5호선이 여기 김포 여기 방화에서 계양 신도시 거쳐가지고 검단 신도시로 해서 산단 거쳐서 갑자기 강화도로 갑니다. 근데 이제 이 기사에서도 얘기하는 게 사업성이 없는데 사업성이 없는데 이거 말이 안 된다. 자, 원래의 노선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파란색이 김포시에서 얘기한 노선이고 이 빨간색이 인천시에서 얘기한 노선입니다. 인천시는 이 검단으로 통하게 해달라. 신도시도 지나가게 해달라. 파란색으로 가는 거에 비해서 빨간색으로 가는 게 3분 늦어지는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가자 라고 하는데 김포는 굉장히 완고합니다. 무슨 소리 안 돼. 어? 이렇게 짧게 짧게 가서 우리 지금 지옥철이야. 우리 지옥철인데 사정 봐줄 거 없어. 이렇게 가. 짧게 가. 너네 그래도 여기 중심 통과하잖아. 가자.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예, 김병수 김포시장님이시죠. 이 5호선을 포함해서 최근에 이슈 뭐 있었죠? 김포시 서울 편입. 서울로 편입해달라. 이 주장을 펼치신 분입니다. 자, 이 분이 그래서 얘기한 게 뭐냐면 이 서울시랑 김포시랑 합의된 게 검폐장 합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5호동 방화선 차량기지 다시 5호선 방화동 차량기지를 이전도 하는 거. 그게 다 협의를 했는데 우리 이렇게 파란색 노선 안 해주면은 너네 검폐장 없어. 아이고 자꾸 우리가 검폐장 없어. 차량기지 없어.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인천시가 빡쳐가지고 야 씨, 일로 와. 강화도에다 묻어. 어? 강화도에 차량기지 야 설치해. 우리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면서 지금 이 노선이 나온 것 같은데 빨강색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래야지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왕 만드는 거. 이왕 만드는 거. 이왕 만드는 거. 네, 농담입니다. 자, 다음은 인천 강릉 마지막 퍼즐 여주 원주 노선 첫 삽. 이 여주부터 이 원주까지 이제 첫 삽을 뜨게 되면은 음, 인천에서 이 경강선이 이어지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송도역은 우리가 아는 송도에 있는 위치한 게 아니죠. 우리가 아는 송도는 여기잖아요. 근데 여긴 송도역이 없죠. 보면은 인천 1호선에 송도역은 이 송도역 여기 위에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도시개발 중인데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이제 강릉까지 가는데 그럼 강릉까지 얼마냐? 90분 안 걸린대요. KTX로 빠르다. 인천에서 강릉까지 1시간 반이면 쏩니다. 예, 이런 시대가 도래한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인천 아파트 전셋값 꿈틀 청라 송도의 1, 2억대로 상승. 인천 아파트의 전세 물량은 총 8,400건 정도였는데 이 전년 대비해서 거의 50% 가까이 줄었어요. 그리고 이제 신도시가 있는 청라, 루원, 검단은 4,100건에서 1,600건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이제 아까 기사들이랑 이제 연결되는데 서울의 전셋값이 올라가고 왜 올라가죠? 왜 올라갔죠? 매매를 현재 보류하고 있죠.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떨어졌다가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와씨 일단 전세로 가자. 전세로 가면서 사람들이 전세 매물이 서울에서 많이 없어졌죠. 그리고 전세가가 이제 올라가니까 와씨 5억이야? 예를 들면은 이 서울에서 5억을 집을 못 구하네. 부천 가자. 부천. 부천도 힘드네. 인천 가자. 왜냐면 부천은 이 역세권 근처로 해서 신축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신축이 역세권 신축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반면에 상대적으로 인천은 역세권의 신축이 그나마 좀 있는 편이에요. 산곡동에 매물들이 많이 왔었죠. 그리고 작년에 부평 힐스테이트 부평이 했죠. 뭐 중앙아이츠 했죠. 아직까지 매물들이 조금씩 나오니까요. 그리고 이제 뭐 역세권이 아니더라도 신축에 뭐 검단, 검암 네, 이런 데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이제 많이 이사를 와서 가격이 전세 매물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이제 올라가죠. 인천도 네,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은 3보급단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3보급단이 어딘지 일단은 위치부터 좀 짚고 갈게요. 3보급단은 여기입니다. 3보급단 부대 이전 개발. 근데 좀 축소해서 보면은 3보급단은 지금 여기인데 지금 여기가 부평역 산곡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캠프마켓이 식물원이랑 의료원으로 지금 거의 확정이 됐고요. 이 3보급단이 부대 이전을 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기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일단은 첫째는 안 좋은 얘기부터 할게요. 저는 이제 태양건설이 이제 위기설이 나왔잖아요. 위기가 됐죠. 이 위기가 결국엔
전체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위기로 왔습니다. 그냥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태형건설이 좀 안 좋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이제 더 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제 인천에도 어떤 영향이 있는가, 이게 피부로 느껴지더라고요. 인천시랑 인천도시공사가 이제 MOU 체결은 했어요. MOU 체결을 했는데 2029년까지 이전 배치한다. 5,400가구의 공동주택, 공원 등을 개발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태형건설의 워크아웃 개시도 공모 지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태형건설이 IH가 보는 주요 건설사 중에 하나였대요. 그러니까 너네 못해? 그러면 우리 어떡하지? 우리 누구랑 이 사업 진행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태형건설이 부천 오정동 군부대 개발 사업을 이제 여기에 시공권을 갖고 있었나 보죠. 그 지분을 정리했대요. 그러니까 태형건설이 부천의 군부대 이전 사업을 시공권을 따냈죠. 그러니까 이제 인천도 태형건설이랑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얘네가 이 부천의 지분을 모두 정리해서 야 얘네 안 되겠다. 그럼 이제 우리랑 누구랑 하지? 그럼 이게 지연이 될 수밖에 없겠죠, 사업이. 공병대대, 제3보급단, 이게 다 이제 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신동 부계동인데요, 일로 다 이전을 하고, 그리고 이제 훈련장들도 이제 다 통폐합하고 하려고 했는데, 예, 추진 중이죠. 계속 그렇게는 할 예정이고.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지금 군부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군부대가 이전할 수 있도록 여기다가 이 막사라든지 군부대 건물을 지어줘야 됩니다. 개발을 해서 지어줘야 돼요. 얘를 이전을 시켜. 그런 다음에 이 땅을 개발해서 개발 수익을 얻어야죠. 처음에 돈이 많이 들어간대요. 근데 이런 PF 위기가 터지니까 이게 사업이 더 지연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 와중에 하나의 이제 좀 긍정적인 뉴스는 뭐냐면, 이 부지 안에 테마도서관을 짓자. 이 지역 정치권 중에 누구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국회의원이 요청에 따라 검토가 됐대요. 아직 결정된 게 아니고. 그러면 이 요청을 왜 했느냐? 문화시설이 부족하다. 맞는 말입니다. PF 위기가 오니까 그 아까 전에 그 재산 보급단을 민간 기업들한테 우리 땅 이 땅 개발할 사람하고 모집을 하면서, 너네 모집하는데 기부 체납 같은 거 해줘.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 조건 중에 하나로 테마 도서관에 여기다 끼워 넣는 거죠. 우리 이러이러한 도서관 지어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걸 빼버리고, 이거는 우리가 시 예산, 국가 예산으로 할게. 너넨 그냥 아파트 지어줘. 공원 지어줘. 이렇게 제한을 좀 이제 민간 기업에 부담이 안 되게 하려는 거죠. 결국 이건 세금인데, 지금은 4월 총선이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자, 인천시 제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 본격 궤도 추진. 21년 기사예요. 21년 1월에 지금 이게 21년 기사인데, 24년 1월인 현재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참 아쉽습니다. 네, 앞으로도 인천과 관련된 부동산과 개발 이런 이슈들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